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리뷰들이나 뭐 정보가 너무 많은 제품이죠. 네, 제가 좀 늦긴 했는데, 그래도 아이패드 얘기 뭐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를 뭐잘 쓴다기보다는 많이 쓰는 편이고요. 아이패드에 대한 의존도가 좀 개인적으로는 높은 편이에요. 이번에는 어쨌든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네, 디자인을 엄청 주목을 받았죠. 2세대 프로에서 3세대 프로로 넘어갈 때 어떤 게 포인트가 될까 싶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그 디자인 자체가 셀링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3세대 제품을 보고 곧바로 2세대 제품을 딱 보니까 큰일 났다 싶을 정도로 디자인 차이가 큰 거죠. 사실 보고 나면 정말 이게 세대구나 라고 할 정도로 디자인 변화가 크죠. 특히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신제품이 나왔다라고 느끼는 가장 큰 포인트가 대체로 디자인에 있죠. 뭔가 좀 다르게 생긴 제품이 있구나. 내가 기존에 쓰던 제품이랑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신제품을 구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네, 3세대 아이패드 프로는 디자인이 더 간결해졌어요. 옆이 딱, 네, 곡면 없이 직선으로만 디자인이 돼 있죠. 처음에 봤을 때 아이폰 4 내지는 뭐 아이폰 5 정도? 네, 아이폰 4의 디자인은 거의 좀 비슷하게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애플이 어쨌든 하고 싶어 했던 거는 아이폰 10부터 시작했던 이런 베젤 없는 이런 제품을 원했던 거죠. 이게 아이패드라서 화면이 커서 그렇지 이게 비율로 따지면 아이폰보다 전체 디자인에서 화면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제품이라고 해요. 이전 세대 제품이랑 제품 크기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 테두리 부분이 줄어들면서 제품 크기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작아지긴 했지만 이쪽 양옆 베젤은 조금 늘어났어요. 베젤 사이즈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쪽 사이즈를 이제 베젤 크기를 맞춰야 되는 거죠. 네, 페이스 아이디도 들어갔어요. 홈 버튼 사라졌고요. 페이스 아이디는 이렇게 세로로도 되고 가로로도 됩니다. 이렇게 방향을 돌려가면서 해도 되고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제품을 볼 때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카메라가 가려졌습니다. 라고 하고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화살표 위치가 나와요. 이게 아래를 가릴 때는 여기도 카메라 가려졌습니다. 나오고 이렇게 화면을 올리면 아래를 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방향 관계없이 인식이 잘 되고요. 속도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아이패드가 조금 더 느리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긴 하지만 그래도 뭐 오작동 없고 잘 되는 편입니다. 이게 아이폰에 들어간 거랑 페이스 아이디 모듈은 똑같은데 가로 방향, 세로 방향 됐을 때 데이터를 다 이렇게 따로 수집을 한다고 해요. 네, 이거 좀 아이폰에도 넣어줬으면 좋겠죠. 처음에는 홈 버튼 없으면 되게 불편할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누르면 켜지죠. 꺼져 있을 때도 이러면 바로 켜져서 작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보다 페이스 아이디는 어쨌든 위로 밀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동작이 조금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두드리면 화면이 켜지고 이렇게 밀어 올리면 페이스 아이디 체크해서 열어요. 케이스에 꽂았을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바로 인식이 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켜져요.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하면 딱딱 누르면 이렇게 켜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키보드 쓸 때는 빠르고 편한 느낌이 좀 있어요. 화면 크기가 이제 10.5인치에서 11인치로 늘어났죠. 화면 스펙은 똑같아요. 뭐 색상이나 뭐 120Hz 프로모션 이런 부분, 그리고 트루톤 디스플레이 이런 부분 똑같고요. 색 표현할 수 있는 거, HDR 이런 것까지 같습니다. 근데 해상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3세대 제품이 2388 곱하기 1668 그리고 2세대가 2224 곱하기 1668 그러니까 이 짧은 방향의 해상도는 똑같고요. 이 긴 방향의 해상도가 몇 픽셀이 조금 늘어난 거예요. 이것도 아마 디자인 때문에 늘어나지 않았나. 아이패드는 4대3 비율을 고집하고 있다가 처음 비율이 바뀐 거예요.
약 4.3 대 3 정도 돼요. 처음에 봤을 땐 모르는데 쓰다 보면 조금씩 이제 오거든요. 느낌이 다른 느낌이 오는데 특히 이제 앱을 2개 이상 사용할 때 가로로 좀 더 넓어졌구나, 여유 있구나 라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비율이 안 맞는 앱들이 종종 나오고 있어서 빨리 앱들이 업데이트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스피커는 여전히 좋아요. 원래 아이패드는 스피커가 4개 달려있죠. 전에 2세대 제품도 여기 이렇게 2개, 2개. 이번 제품도 2개, 2개예요. 아이패드 스피커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원래 이거 소리 좋죠. 따로 스피커 안 써도 될 정도로 좋은데 3세대 제품도 거의 똑같은 정도의 음질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번에 아이폰 XS, 뭐 10R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소리가 공간감이 훨씬 좋아졌어요. 스테레오 효과를 더 극단적으로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스피커의 문제, 스피커가 달라졌다 뭐 이런 부분보다도 소프트웨어로 공간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음장 같은 게 들어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관심 있으신 부분들이 펜이죠. 펜, 펜슬이죠. 애플 펜슬 거의 똑같고요. 펜 뭐 생김새, 모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조금 이제 짧아졌죠. 충전 이렇게 뒤에 빼서 하던 충전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올려두면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위에 이제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꽂기만 하면, 올려놓기만 하면 바로 애플 펜슬 인식되고 충전이 바로 됩니다. 근데 이게 펜이 저는 이렇게 딜레이가 거의 없다고 느꼈어요. 사실 2세대 쓸 때도 딜레이가 없구나. 이제는 이 정도면 펜 다 따라오겠구나 라고 했는데 3세대를 쓰면서 2세대가 좀 느렸었나 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펜의 모듈이나 방식이 바뀌진 않았는데 프로세서가 아무래도 좀 빨라지다 보니까 조금 더 펜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선을 그으면은 그대로 그냥 따라오게 되는 거죠. 저는 이 키보드가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글을 쓰다 보니까 이번에 키보드 만족도가 저는 근데 좋아졌어요. 아이패드 프로는 이제 1세대, 2세대는 자 이렇게 적었죠. 열어서 이렇게 편 다음에 이렇게 접어서 붙였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세모가 받치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3세대 키보드는 이제 폴리오라는 이름을 갖게 되면서 앞면이 매끄럽고요. 이렇게 열려요. 그 다음에 옆에서 이렇게 접어서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접는 방식이 일단은 바뀌었고요. 접는 각도가 이렇게 두 가지로 골라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도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프로 2세대보다는 조금 덜 눕는 것 같아요. 키보드 배열도 2세대 제품이랑 거의 같아요. 뭐 키피치나 이런 것도 거의 차이 없어요. 그래서 쓰다 보면은 다른 제품을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거의 오지 않는데 한 가지 다른 부분이 이제 자석 부분이 굉장히 세졌어요. 전에는 여기 한 부분만 붙다 보니까 자석이 힘을 못 받아서 이게 무릎에 이렇게 올려놓고 쓴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는 하면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거는 자석이 굉장히 세졌고요. 또 이렇게 뒷판 전체로 붙고 밑에도 더 강하게 자석이 붙다 보니까 웬만큼 이렇게 기울어서는 뭐 버스나 지하철에서 무릎에 올려놓고 평평하지 않은 곳에서 쓴다고 해도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노트북 더 안 가지고 다녀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저는 사실 이제 아이패드로 원고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밖에서 좀 쓰기 더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2세대에서 불편하던 점이 3세대 넘어오면서 거의 해결이 됐죠. 자, 이제 진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요. 저는 아이패드 굉장히 좋아하고요. 잘 쓰고 있어요. 뭐 프로 얘기 나오면 항상 나오는 부분들이 생산성이죠. 이제 진짜 컴퓨터가 됐다. 뭐 그 상징적인 부분이 이제 USB-C 뭐 이렇게 얘기도 하시는데 단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좀 더 많은 USB 주변 기기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 때문인 것 같고요. 이미 많은 주변 기기들이 USB를 이용하고 있고 USB-C 포트를 쓰고 있죠. 그리고 USB 통해서 아이패드와 이미 연결이 되고 있어요. 뭐 악기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 계측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아이패드를 컴퓨터로 가진 디스플레이 뭐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뭐 생산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다고 봐요. 아이패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때 카우치 디바이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소파에 누워서 거의 눕다시피 앉아서 뭐 영화를 보고 게임을 하고 뭐 그런 용도의 기기였었죠. 그때는 이제 뭐 성능이나 앱이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같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은 사실 이제 반도체 성능이 높아졌고, 그리고 앱들이 이 화면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PC, 뭐 맥, 이런 부분들과 거의 차이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뭐,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그러니까 2개 정도, 제가 뭐 원고 작업할 때는, 미리 작업해놨던 뭐 소스라든지, 인터뷰 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오른쪽에 띄워놓고, 그리고 왼쪽에 본래 작업을 하는 워드 프로세서들을 띄워놓죠. 집중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이고요. 이게 뭔가 맥에서 쓰는 느낌과 여기서 쓰는 느낌과 뭔가 묘하게 달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셀룰러 모델은 어디서든지 항상 온라인이고 문서들 항상 동기화되기 때문에 작업하다가도 작업하는 도중에 계속 실시간으로 이제 문서가 백업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뭐 작업하는데 효율 굉장히 좋고요. 여기서 작업하다가 뭐 아이폰, 맥으로 이어서 작업하기도 굉장히 수월해요. 키보드가 들어오면서 더 좋아졌죠. 아이패드 레티나가 처음 들어갔던 이제 3세대 모델이죠. 그 뉴 아이패드라고 부르던 그 제품을 구입하고 나서 바로 이제 키보드를 하나 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키보드를 같이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에버노트라든지 그때 있던 뭐 페이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앱들이 있어서 거의 거치대처럼 하나 세워놓기만 하면 간단하게 굉장히 작은 컴퓨터가 되는 거죠. 문서를 만들고 뭔가 기록을 남길 때는 굳이 무거운 랩톱을 안 갖고 다녀도 이걸로 대부분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세서 성능이 어쨌든 높아지면서 뭐 동영상 편집도 여기서 할 수 있고 사진 편집 같은 것도 다 할 수 있게 됐죠. 이번에 제품 발표할 때 뭐 어도비에서 나와서 포토샵 이거 포팅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넘어왔죠. 그래서 PC에서 작업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가 있고요. 펜을 이용해서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처럼 뭐 서피스와 펜 컴퓨팅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그 윈도우에서 주는 경험들을 최대한 그대로 가져오려고 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뭐 의심의 눈초리가 굉장히 많으시긴 하지만 실제로 거의 모든 업무를 여기서 할 수 있고요. 웬만한 PC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환경 자체가 정해진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1차적인 스케치 업무, 특히 이제 손으로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스케치 단계의 업무들은 어떻게 보면은 PC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슷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나오느냐 이런 부분인데 아이패드가 그런 거를 굉장히 잘 끌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아이패드 둘러봤고요. 디자인 바뀐 부분 그리고 성능보다 어떤 경험의 차이가 더 좀 큰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생산성에 대한 부분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었고 그런 부분들이 어, 꼭 새 디바이스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나왔던 아이패드 프로 2세대 같은 제품에서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뽑아낸다거나 좀 스케치 작업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면 네,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아이패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고요. 네, 저는 오늘도 아이패드 가지고 또 일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